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간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요양병원에 취직을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간호전문간호사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게 합격을 하면 간호전문간호사 쪽으로 이제 일을 할 사람이고, 그런데 왜 요양병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게 되냐. 저는 사실 요양병원에 이제 경유를 하면서 사실 많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되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양병원이든 뭐 큰 종합병원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간호사들이 되게 질이 떨어지고 좀 이상한 간호사들만 되게 많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많아요. 근데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사실 저도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대의 근무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양병원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 요양병원에 이제 가보니까 사실 그 전에 제 급성이병원 있을 때도 솔직히 그렇게 하겠어요. 요양병원에 뭐 이상한 사람들만 많은 거 아닌가? 요양병원이 병원인가? 간호조무사들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솔직히 저도 했었거든요. 선입견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와보니까 저처럼 이제 육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오신 분도 많고, 아니면 공부를 하실 분들,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많고, 3교대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제 요양병원에 오신 이제 간호사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고연차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있으니 뭐해? 라는 그렇게 이제 조금 오시는 이제 고연차 간호사들도 좀 많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이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 오신 분들 되게 많구나라는 조금 동질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간호사들을 보면은 되게 일도 잘하고 되게 예쁘고 되게 빠릿빠릿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양병원에 사실 있게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 저도 사실 일을 되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요양병원이 있기에는 아깝다라는 얘기를 되게 사실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제 자랑이지만. 근데 요양병원이 사실 요양병원 나름인 거죠. 이제 괜찮은 요양병원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정말 질 떨어지고 삐리삐리한 요양병원도 사실 많거든요. 케이스도 되게 많고, 닥터들도 되게 젊으신 사람들도 많고, 이제 요양병원이지만 급성이병원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환자들을 보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병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병원에서 저는 이제 일을 좀 많이 했었다고, 저는 자부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그렇게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네이버에 어떤 댓글을 제가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대해서 되게 폄하하는 되게 그런 분도 되게 많으시던데, 근데 사실 본인이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이제 나의 모든 가치와 모든 생각들이 되게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되게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랬을 테고, 저처럼 요양병원이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양병원이 되게 괜찮은 곳임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되게 잡혀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근무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체계라는 것이 이제 간호사들이 되게 같이 근무를 하면서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금방 입사를 하고 연차가 이제 어린 간호사들, 또 요양병원에 처음 온 간호사들, 그런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딱 왔을 때 되게 한 3년 차, 한 3, 4년 차만 되면 사실 이 병원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리또리한 이제 그런 간호사들이 이제 그만두지 않게끔 되게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같이 잡아줄 수 있게끔 요양병원에서 이제 관리자나 요양병원 원장이나 관리자들이 되게 좀 많이 힘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안 돼서 되게 안타깝고 되게 아까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만두게끔 하는 게 되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아기를 키우느라고 데이킵밖에 이제 못하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데 선택할 게 없어요. 데이킵 뽑아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체계가 없고 좀 그렇더라도 조금 묵묵히 근무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선생님도 되게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데이킵을 이제 뽑는 데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이분이 킵을 사실 뽑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에 이제 왔을 때부터는 내가 어떠한 상황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가 낮고 이제 복지가 낮고 이런 거는 되게 좀 감안을 하고 오는 거긴 맞아요. 나이트 근무를 안 하고 급성기 병원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를 되게 안 받는다, 긴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내가 일을 한 만큼 내가 존경을 받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되게 그 병원에 되게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이 이제 월급 페이블이라는 게 없잖아요. 타이밍 좋게 들어온 사람은 되게 월급 많이 받고,
타이밍 안 좋을 때 이제 들어온 사람은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보다도 이제 돈을 더 적게 받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사실은. 고연차 이제 간호사들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 저연차 간호사들이 되게 많이 조금 동기부여도 되게 많이 받고 내가 이 병원 떠나야 되겠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해요. 고연차 간호사라고 다 이제 똑같진 않아요, 사실. 되게 이제 아래 여차 간호사들한테 귀를 되게 기울여주고 늘 새로운 것이 있으면 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실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오신 이제 고연차 간호사들 안 그런 간호사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고연차 간호사라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시켜 먹기만 하면은 어느 간호사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젊은 간호사들이랑 같이 이제 발을 맞춰 가려면은 나도 이제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고, 나도 스스로 이제 우리 후배 간호사한테 내가 뭘 하나라도 알려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하신다면은 신규 간호사 임상 매뉴얼 같은 책이 사실은 요양병원에서 저는 오래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요양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심정맥과 욕창, T튜브 여러 가지 것들 되게 제가 정리를 굉장히 많이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근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후배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간호사더라도 성향이 다르죠. 내가 되게 난 바쁜 거 되게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되게 배우는 거 좋아해. 그런 간호사들은 이제 그러죠. 케이스가 많고 이런 바쁜 병동에 배치를 시키는 거고, 나 좀 널널한 거 좋아하는데 이런 간호사는 또 널널한 병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인력을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되게 바쁘게 이제 돌아가는 병동은 당연히 널널한 병동보다 월급을 당연히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 되게 바쁜 병동에 이제 근무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어디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교육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오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같이 되게 소아에 저는 관심 되게 많거든요. 소아에 되게 관심이 많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역량이 높은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병동에 이제 욕창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이분한테 자문을 구하게 하고 그만큼의 내가 이제 처치를 해주고 내가 그만큼 더 페이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은 어느 간호사가 그 요양병원을 되게 좋아서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싸그리 다 무시당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문제인 거고, 액팅들 중에서 왜 한 2년 차, 3년 차쯤 되면 되게 배우려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신 간호사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간호사들은 사실 빨리 차질을 이제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고연차 간호사들이 이제 앞에 이제 위에 연차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나는 평생 그 병동에서 액팅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똘똘하고 뭐 좀 배우고 하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내가 여기서 액팅할 바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고연차가 되게 내가 배울 점이 되게 많고 나의 이제 롤모델이 될 만한 분이야. 이런 분이라면 사실 그 밑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모티브가 될 텐데, 이렇지 않은 고연차 간호사들 밑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간호사가 밑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차라리 이제 차지 액팅 이걸로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마이 페이션트 있죠. 뭐 환자 병동에 80명이라 그러면 40명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40명에 대한 내가 이제 모든 걸 액팅과 모든 차지와 내가 그냥 무조건 다 맡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연차 간호사 중에서도 엉덩이 무겁고 앉아만 있고 시켜먹기만 좋아하는 이제 그런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액팅이 당연히 힘들게 되는 거고, 그런 간호사는 당연히 널널한 병동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내 수준에 맞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직을 하게끔 이제 되게 되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이 저는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조금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 잘하고 좀 환자에 대해서 애착이 높고 일 욕심이 많은 이렇게 젊은 간호사들만 그 요양병원에 되게 많이 모여있고 남게 되겠죠. 또 이제 고연차 간호사들도 이제 일을 잘하고 조금 일 욕심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처럼.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간호사들이 안타깝게 이제 요양병원을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 요양병원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덩어리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요양병원이 뭐 그렇지라는 그런 대우를 받게끔 하는 이런 분위기는 많은 요양병원의 이제 관리자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요양병원도 이제 의료법상의 한 의료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앞으로 노인의 인구는 더 많아질 텐데 그 요양병원이 앞으로 경쟁력이 더 이제 높아져야지 요양병원이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이제 관리자들을 뽑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과감함이 필요한 거죠. 저의 이제 오늘 영상이 요양병원에 이제 관심이 있는 간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